안녕하세요. 부동산이 좋아해 강스타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공공재개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. 자, 강남권에요, 이번에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눈에 띄는 단지가 있습니다. 바로 고덕지구인데요. 이 고덕지구에 공공재개발 신청을 한 세 군데가 했죠. 고덕 1, 고덕 2-1, 그리고 고덕 2-2인데요. 제가 알기로는 이들 지역이 준비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동의율은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시범단지가 아니라 그 다음 연도에 유력한 그런 후보지에 선진입을 하는 게 고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공공재개발 이슈가 있는 핵심 지역들은요, 슬금슬금 분양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. 자, 더 오르기 전에 먼저 투자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. 자, 1억 원대 넣고 6억 원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연도에 2021년이죠. 2021년 상반기에 공공재개발과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. 자, 1월 달에요. 신문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1월 14일이죠. 며칠 안 남았습니다. 자, 공공재개발 시범단지 중에서 구역 지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. 이 구역 지정이 된 데가 15군데, 14군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을 받아서 탈락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나머지 신규 지역이나 해제 지역 약 한 55개소 정도 될 것 같은데, 이 55개소가 31일 날, 물론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만, 제가 보기에는 빨리 이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져서 3월 말경에는 이 신규 지역이나 해제 지역도 발표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4월에 가장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. 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인데요. 이 서울시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 재건축, 재개발을 확대하는 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고요. 방향성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.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방향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. 자, 어느 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완화가 되거나 아니면 강화가 되거나 이게 아닌 것 같고요. 어느 당이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것은 같은 공약인 것 같습니다. 자, 서울 아파트 공급 확실한 방법,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. 즉 양질의 아파트를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확대를 시킴으로 인해서요, 집값을 내리는 그런 효과를 보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. 또 이것뿐만 아니라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자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방향은 정해졌습니다. 재개발, 재건축 확대, 어느 당이 되든 간에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이번에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단지는 약 한 70개소로 알고 있는데,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?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, 그 지역이 어딜까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텐데, 자,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고덕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아직은 손이 덜 탄 것 같습니다. 자, 자세한 내용 볼 텐데요. 일단 강동구 고덕의 가장 큰 개발 이슈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요, 이 9호선 4단계 연장이 있고요. 이 고덕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샘터공원역, 그리고 하남, 그리고 왕수까지 이어지는 9호선 라인 황금 노선이 연장이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고요. 이 고덕 2-2 위를 보면요, 이 강동 비즈밸리가 있습니다. 자, 이 강동 비즈밸리는요,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가 들어가는 겁니다. 일자리가 들어가고요. 그리고 일부는 공공분양을 통해서 아파트도 공급이 되죠. 그러다 보니까 이들 지역이 새 아파트들로 탈바꿈이 됐거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 단독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고덕 1, 고덕 2-2, 고덕 2-1이 되겠습니다. 이 고덕지구 중에서 입지적으로 보면은 고덕 2-2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요. 바로 위에 보면은 9호선 센터공원역이 정차할 예정이고, 그 상단부에 강동 비즈밸리가 들어서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일자리가 들어가고 교통 호재가 들어간다면 일단은 개발 압력이 있다는 겁니다. 이 개발 압력을 통해서 이 재개발의 어떤 열망이 높아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이 고덕 1이나 고덕 2-2는 매물이 없고요. 매물이 있다 하더라도 권리산정일 이후에 허가를 받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소개해드릴 수 있는 매물은 1억 원대 2-1 지역의 매물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
직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지하철, 황금 지하철 노선이 들어가게 된다면 변화가 있습니다. 아까 재개발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그것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직주근접입니다. 직주근접. 이 가까이에서 직장을 다니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요. 자연스럽게 전세금이 올라가고요. 자, 이 전세금이 오르는 것은요. 당연히 아파트가 오르겠죠. 하지만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빌라, 다가구 주택에 임차하는 그 전세금도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거기에 재개발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어떻겠습니까? 집값 상승은 불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. 자, 2-2 구역 밑에 보면요.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? 고덕 그라시움이 있는데요. 자, 이 고덕동 월간 방문자 1위입니다. 항상 관심을 받고 있는 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실제 16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. 호가는 16억 8천에 나오고 있네요. 자, 이게 지금 이 개발 호재가 하나씩 실현될 때마다 고덕그라시움의 시세는 20억 원에 가까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거기에 이 단독주택가가 재개발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입지는 깡패 같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이 강동 비즈밸리가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고요. 2022-3년 정도에 속속 들어갈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9호선 연장은 2024년에서 2025년에 개통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있었는데요. 자, 이 강동 비즈밸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무엇이 들어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동 비즈밸리, 고덕 비즈밸리라고 하는데 입주 기업을 보면요. 좋은 중견기업이나 그리고 대기업들이 들어가게 되고요. 이 강동 세무서 같은 공공기관이 들어가게 됩니다. 또한 이케아나 호텔 같은 그리고 컨벤션 센터 같은 이 상업시설, 위락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일대가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업시설, 그리고 편의시설, 판매시설 같은 것도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자, 돈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파트를 사거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겠죠.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 다세대의 전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참에 재개발로 투자하겠다라는 수요가 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자, 9호선 연장을 보게 되면요. 처음에는 이 샘터공원까지 가서 끊겼는데 이것이 이번에 발표가 됐죠. 하남과 왕숙까지 연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. 최초의 계획과 달리 이 강일지구를 거쳐서 하남 미사를 거쳐서요. 왕숙으로 가는 그런 노선으로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에 있는 서울의 고덕이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황금 노선이 강남으로 향하는 9호선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2-1 지구에 있는 매물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2-1 지구는요, 이렇게 우측에 있습니다. 우측에 있고 좀 기역자 모양이 됩니다. 이 기역자 모양인데, 이 녹지가 좋고요. 그리고 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품화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. 물론 땅 모양을 보면요, 고덕 1지구가 가장 사업성이 좋게 보입니다만 이렇게 네모난 땅과 그리고 길이 좋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하게 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기역자 모양의 이런 땅 같은 경우는요, 가로정비 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들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. 사업성 때문에.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손이 덜 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2010년의 신문을 보면요, 조합원이 438명이고 그리고 늘어난 세대수 포함해서 총 1064세대가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.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4년에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여기가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었습니다. 재건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프라가 좋다. 이 지역의 인프라가 좋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물론 지금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신축이 늘기 때문에. 하지만 노후도 자체가 충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축 빌라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노후도에는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자,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재개발에서요,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노후도입니다. 이 노후도가 최고로 낙후가 되어 있어야 신축이 들어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, 그리고 노후도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되는 이런 걱정이 덜 할 수 있는데요. 이 노후도가 되어야 그 다음에 주민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주민의 반대를 설득하거나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요. 이 노후도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지만이 재개발, 공공재개발이 됐건 민간재개발이 됐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
자, 이 고덕 2-1의 노후도는요, 아주 훌륭합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20년 이상, 아주 진한 색깔은, 빨간색이 아주 진한 것은 30년이고요. 자, 이 흰 것,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이 신축에 대한 20년 미만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자, 이 고덕 2-1 지구는요,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85% 이상 될 것 같은데요. 거의 90% 이상 될 것 같은데요. 자, 여기에 개발 허가 제한이 한 3년 정도 전에 풀렸기 때문에 신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자, 신축이 몇 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노후도에는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다라는 판단이 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노후도가 충족이 됐고요. 그리고 개발 호재로 인해서 주민들의 개발 압력이 높아진다면,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다면 최고의 입지에 최고의 명품 아파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린 지역은요, 고덕지구였고요. 특히 매물이 없기 때문에 고덕 2-1에 매물을 소개해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자세한 내용은요,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공공재개발의 가장 큰 키는 비싸지기 전에, 손타기 전에 선진입하자라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. 제가 보는 견해가 되겠습니다. 투자금이 높아진다면요, 차라리 구역 지정이 된 안전한 곳이 더 좋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요, 강스타였습니다.